자, 환율이 1년 9개월의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이 달러 강세 한국 증시가 오늘 휘청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장중에 다행히 2,190선은 좀 방어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2,200선 위협하는 이런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도대체 원달러 환율이 또 왜 이렇게 오른지, 이 환율 자체가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5월달 증시 어느 밴드로 좀 주면 좋을지 관련해서 우리 파트너분께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시장 얘기면 우리 또 신학수 대표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ETF를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시장은 매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투자자분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오늘 환율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또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닌지, 5월 시장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제일 컸었던 것은 환율의 등락폭이었을 겁니다. 사실은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등락이 심한 장세에서 경제 지표들 그리고 기업들의 환율에 대한 적응 속도 이 부분이 늦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로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율은 안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요. 5월 달에는 환율이 안정을 찾을까? 당연히 안정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요. 미국의 FOMC 회의 주간 전에는 항상 이 등락이 분명히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4월 30일, 5월 1일 날 미국 FOMC 회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FOMC 회의에서 딱 나오는 거는 당연히 미국의 금리 동결일 겁니다. 미국의 금리가 동결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실제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기조적인 상승세 이 부분은 약간 좀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이 왜 강달러,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분명히 이거는 경제의 주체에서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요. 1%에서 2% 중반대로 상향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가 2.8%로 나왔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만큼 좋은 데는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만큼 좋기 때문에 달러화 자체적인 부분, 즉 자금들이 미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란에 대한 리스크가 또 나왔죠. 이란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면서 주변 개도국들이죠. 그러니까 신흥국들의 환율적인 부분이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달러와 강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장이 연결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는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 지표 쪽에서도 무역 수지에 대한 적자 폭이 줄어드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미국 시장의 메리트다라고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의 달러와의 강세가 그러면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느냐? 현재의 가격이 오늘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1,140원 상황에 있는데요. 실제 한국 시장에서 달러화와 원화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는 적어도 1,130원, 30원 아래 정도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제일 유리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즉 현재의 상태에서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부분이 약간 슈팅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안정되는 부분에서 FOMC 회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일 테니까 5월 달에는 당연히 달러화는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우리 한국 정치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항상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외국인들 기여도가 워낙 높은 한국 정시, 어쨌든 간에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외국인들 쪽에서는 현물 쪽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일부 때리는 환경들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 오늘 선물도 외국인들이 한 10,000계약 이상 대답 팔았습니다만은 또 선물 쪽에서 또 매도 해지하는 흐름들이 흘러나오면서 시장을 항상 눌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조적으로 계속 올라가느냐 이렇다면 분명히 우리 시장에도 좀 부담이 될 거고요. 오늘 좀 제법 올랐지만 향후 좀 안정이 된다면 시장도 함께 안정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자, 환율의 방향, 이에 따른 우리 증시 역량 아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인기 파트너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계속 올라가면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우리 시장의 이 환율 급등은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도를 부추기고 기관들은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 또 포지션을 맞추다 보니까는 코스피 시장 지수 종목들은 이제 매도를 많이 쳤지요. 오늘 4천억대 이상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달러 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는 지금 몇 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출 부진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분명 있지요. 그다음에 26일 발표될
한국은행에서 1, 4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 2.4%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4, 4분기 때는 1%대 상승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0.3%대 정도만 증가될 것이다.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지요. 그다음에 또 경제지표 미국 경제지표 호조 연출되면서 또 이 유가 상승 전개되니까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나스닥 시장은 사상 최고치, S&P 500도 사상 최고치인데 오히려 대한민국 시장은 위로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또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염려스럽거나 현재 달러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 시장은 다시 박스권이 좀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당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달러를 통한 이제 해외 송금 수요도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선진국 시장에서 이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유동성 장세 연출되고 있어서 신흥 시장에서의 자국 통화 가치 하락, 그다음에 또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어떤 외국인 매수가 가담되지 못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 시장의 분위기는 다소 무조건적인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이 달러 강세의 모습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오늘 뭐 1년 9개월 만에 1,150원대 이상 올라왔는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180원대까지 현재 벌써 조금 더 올라간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그다음에 또 점진적인 하락을 하거나 박스권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달러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한 번 정도 오버슈팅 나온 다음에 좀 밀려 내려올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소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졌다고 좀 보긴 어렵고 한 번 더 움직임이 연출되다가 다시 한번 외국인들 매수 가담됐을 때 환율 안정되고 그다음에 기관들 포지션 잡았을 때 시장은 다시 한번 대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원달러 환율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드리고 있죠. 우리 한국 시장 투자 주체 그 외국인 기관 개인인데요. 사실 뭐 현물 쪽이든 선물 쪽이든 외국인 기여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달러가 위쪽으로 튀면 외국인들의 현물 선물 모두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갑자기 이렇게 환율이 변동이 나오면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매도가 대량으로 흘러나오고요. 선물 매도가 많아지면 선물이 또 싸져버리니까 싼 선물을 사고 비싼 현물을 때리는 이 프로그램 매도가 또 국내 기관들 통해서 기계적으로 또 쏟아지는 게 오늘 증시 급락의 일단 주범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오늘 표면적으로 시장이 급락한 것은 외국인들이 현물도 조금 팔았지만 선물을 대규모로 때렸고요. 이래서 기관들 특히 차익 거래를 하는 우리 뭐 금융투자권이나 이 국가 지자체 쪽에서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도를 또 많이 쏟아냈던 게 오늘 시장의 직접적인 하락 원인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왔던 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자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안 되죠. 좀 더 오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눌러만 주면 안정만 찾아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밴드까지 봐야 될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윤 대표님, 네. 이 뭐 계속 올라가면 큰일 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어떡하죠? 제가 보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승세가 쉽게 꺾일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이제 잡아보자면 밑으로는 이제 1,135원 정도가 거의 지지가 굉장히 확고해 보이는 지지선이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잘하면 참 이런 말씀드려서 마음이 무겁지만 1,2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해봅니다. 작년에요, 우리 시장에 사실은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대를 찍었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인들이 자금을 우리 시장에 많이 갖고 들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시장에 들어있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이렇게 양쪽 이 긴밀하게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이 큰 자금의 흐름은요, 우리 시장에 아주 거대하게 충격을 줄 만큼 작년과 올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면 또 나가면 또 다시 들어오고 바쁘고 또 들어왔다 또 나가기 바쁘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이 없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사상 최대를 찍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유가 상장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외화를 많이 벌어 들여왔기 때문에 그 외화가 충분히 시장에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올해는 아무래도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는 꺾여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균형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하고 원화의 어떤 이 균형점이 조금 어긋나 있다. 지금 이번에 좀 어긋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1,100
1130원대, 1120원대, 1100원대 환율은요.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2016년, 17년 때에 우리 환율을 보시면 1,200원대 환율이 사실은 그렇게 포지션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낮아져 있던 상황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2016년이나 2017년에 우리 증시가 확 꺾이거나 어려웠던 흐름은 아니었다고 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시장의 체질에 맞는 환율이 1,200원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도 저는 좀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1,200원대의 환율을 또 다시 한번 맞이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히 또 시장을 봐가면서 또 같이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